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매수, 험매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오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의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코리아 FT 오늘 단타 돌파 3번 줬고 상한가, 눌림 매수는 체결이 안됐고요. 삼형 SNC도 어저께 눌림 매수 체결 안됐고 개별로 돌파 매수 하신 분들만 상한가 나왔고, 이렇게 단타로 상한가 나온 종목이 다음날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노루홀딩스는 상한가 다음날 2연상 나왔고, 일성신약 상한가 다음날 고가 27%, 나노엔텍 상한가 다음날 고가 18%, 코리아 SE 상한가 다음날 고가 24%, 삼형 SNC 상한가 다음날 고가 25%. 이렇게 상한가 다음날에는 반짝 상승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코리아 FT도 이제 단타로 매수하시고 남아있는 물량이 있다면 다음날 내일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겠죠. 무조건적으로 다음날 상승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높은 확률로 반짝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특성을 이용해서 추가 수익을 노려보시면 되고요. 다음 화성밸브, 최근에 폭으로 한번 급등, 그리고 가스로도 급등. 요때 장중에 7,200원일 때 태풍 관련주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뒤에 가스 재료가 따로 있기 때문에 뒤가 있다, 태풍 때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가스로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틀 만에 태풍으로 상승이 나온 게 아니라 가스로 상승이 나왔죠. 박스 하단 이탈 없이 18% 급등이 나왔고, 7,200원 기준으로는 최대 22% 수익 나왔습니다. 오늘 수익 인증 보면 17% 170만원, 분할 매도로 18% 110만원 정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원개발은 태풍으로 추천했고 하루 만에 20% 상승 나왔죠. 그리고 20% 상승이 나온 날 추천하기 전부터 얘는 반짝 상승 하락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태풍도 선반영 재료 소멸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으로 전량 매도를 해야 된다고 했고요. 이렇게 빠르게 4,000원 중후반까지 빠질 수 있다고 어제 유튜브 영상에서 분석 드렸죠. 그거를 캡처해 놓은 거고,
결국 오늘 20% 수익 주고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튀고 빠질 때 시가 이탈할 때부터 정리를 했어야 하는 겁니다. 분봉을 보시면 요게 5일의 분봉이고요. 자, 종가 베팅 추천하고 시초 20%팍 튀었죠? 요때 시가 이탈, 회색 이탈할 때 전량 매도 하던가 아니면 분할 매도를 했어야 합니다. 매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저가가 형성이 되죠. 이 보라 색깔 저가 이탈할 때 또 분할 매도 혹은 전량 매도 하는 거고, 다음 마지막으로 파란색 여기 이탈할 때도 분할 매도 혹은 전량 매도를 하면서 다 정리를 했거나 아니면 이때 비중을 대부분 축소하고 소량만 남겨놨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소량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이날에 먹은 수익으로 총 수익 마감이 되는 거죠. 태풍주를 수익 전환 손실 전환 당하신 분들은 선반영 재료 소멸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신 거고, 이때 좀 쫄보의 대응으로 오늘이 고점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하겠죠. 어제 박셀바이오 선반영 재료 소멸로 동일하게 태풍주 대응하라고 했어요. 박셀바이오 일정은 9월이지만 고점은 8월이었다. 그러니까 일정 전이 고점일 확률이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 태풍도 6일에 상륙을 하지만 그 전이 고점일 수 있다. 그래서 9월 5일이나 9월 2일 금요일이 고점일 수 있다 이거였고, 9월 5일이 제가 분석하기로는 좀 더 확률이 높은 고점 자리였다. 이 선반영 재료 소멸 개념을 숙지하시고 태풍주도 다음에 똑같이 대응해서 수익 반납 당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일정주 다 동일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 개념이 없으면 자꾸 요런 구간에서 두들겨 맞아요. 9월 5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흐름 볼게요. 1승 시간에 6% 상승이었고, 원유 상한제 러시아가 가스관을 또 잠갔다 이 소식에 LNG 관련주 부각으로 고가 12% 종가 5% 반짝 나왔고요. 윗꼬리 저항을 장중에는 돌파를 했는데 종가상 안착은 실패를 하면서 요 큰 박스 생각을 하셔야겠네요. 현재 요 추세선 위에 있으니까 여전히 강한 흐름이고, 단기 고점이니까 초보분들은 관심을 끄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노루홀딩스 경영권 분쟁 가능성으로 5.6% 상승이었고 고가 20% 종가 13% 계속 크게 윗꼬리 주고 있지만 지금부터는 또 슬슬 하락의 무게를 둬야 되겠죠. 지금도 계속 윗꼬리 주면서 상승할 확률보다는 이제는 좀 조심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덕산 데코피아 4.8% 배터리 전해질 신사업 상한가 후에 이렇게 박스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종가상 2만원 지키면 계속 요 안에서 박스 보여줄 거니까 박스 매매하시면 되고요. 다음 대성 하이텍 4.7% 뉴스 없이 상승했던 2차전지 신규 상장주고 고가 5% 종가 1% SGNG 3.8% 얘도 뉴스 없이 상승했던 자동차 물류 관련주고요. 고가 9% 종가 2.5% 반짝 나왔고, 우원개발 태풍 관련주로 시외로 3.6% 상승이었는데 이제 재료 소멸 하락이 나오면서 고가 없이 그냥 바로 갭하락, 저가는 마이너스 20% 찍었고요. 태풍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 약하다, 역시
기상청이 설레발을 쳤다 뭐 이런 얘기도 덜어있고, 태풍이 약해지거나 소멸된다 이런 걸로 당연히 주가가 하락하기도 하지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태풍이 강력하고 피해를 많이 냈다 하더라도 재료 소멸 하락이 나올 수 있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항상 대응을 하셔야 돼요. 태풍이 강했더라도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반드시 이 개념을 장착을 하셔야 돼요. 야 신하야, 태풍이 좀 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하락이 나온 거지, 태풍이 강했으면 하락이 나왔겠냐,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일정주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선반영 재료 소멸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다. 과거 복습을 꾸준히 해보시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호재 뉴스가 딱 터졌을 때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락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태풍 관련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태풍이 강해야 주가가 상승하니까 태풍이 강하다, 이게 호재죠. 근데 이 호재 결과가 나와도 주가는 하락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에 대입을 해보시면 제 말이 맞다는 것을 수긍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S에너지 2.7%, 고가는 13%, 종가는 8%. 이렇게 오늘도 시간의 상승 종목들은 일반적으로 반짝 상승한다, 패턴 살펴봤고요. 다음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오늘은 포르쉐 전기차 부품 관련주가 강세였죠. 포르쉐 상장 계획 승인, 독일 역사상 최대 규모다, 기업 가치가 최대 116조 원. 코리아 FT 3기 인팩, 처음에 코리아 FT랑 3기랑 비슷하게 올라갈 때 코리아 FT 추천드렸고 상한가 나왔고요. 3기도 25%로 크게 상승 마감했고, 인팩은 고가 21%, 종가 10% 반짝 나왔습니다. 2차전지 R&2 테크놀로지, 금량, E&D. E&D는 어제 뉴스가 있었는데 오늘 반응 나왔고요. 2차전지 매출액이 1000억 증가 전망. R&2 테크놀로지는 2차전지 보호부품 본격 매출. 다음 반도체 나노 CMS 전기차 핵심 13조, SiC 전력 반도체 시장 진출한다의 상한가, 지오 엘리먼트 신규 시설 투자 결정에 고가 20%, 종가는 5%로 크게 반짝 나왔고요. 다음 노루그룹주 경영권 분쟁 이슈로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죠. 노루홀딩스 노루홀딩스 어제 시외 상승 종목이기도 했고요. 다음 메타버스 뉴프렉스 넵튠 선익 시스템. 선익 시스템은 예전에는 메타버스로 크게 올랐지만 오늘은 본질 재료인 OLED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고, 이에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동반 강세를 보여준 것도 있고요. 뉴프렉스랑 넵튠이 메타버스 관련 뉴스가 있었고, 옵티시스 나무가 QSI 외에는 커플링 동반 강세라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약주 일성신약. 제약 호재가 아니라 창업주 사망,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연일 상승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안국약품이 같은 이유로 반짝이 2번 나왔죠. 모나미는 반짝 1번. 넥슨 GT도 그때 상한가 찍고 뒤로는 빠졌다가 상승 나왔고, 현재 일성신약이 요때 창업주 별세 뉴스가 떴고 3일 연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얘가 같은 뉴스 중에 제일 크게 상승이 나온 종목이고요.
지금은 고점 윗골이 떴으니까, 그리고 3일 연속 크게 상승이 나왔으니까, 단기에 80% 상승이 나왔으니 지금은 이제 초보분들이 신규 매수로 따라붙기에는 부담인 자리죠. 현재는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니까 관심을 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패턴을 외우셔야 되겠죠. 창업주가 사망을 하면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오르는구나. 근데 아까 안국약품에서 봤듯이 이렇게 장중 고점에 잡으면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겠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일성신약은 좀 예외적으로 더욱더 강한 흐름을 보여준 종목이구나, 이런 걸 보면서 윗골이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다음 나노엔텍, 어제 상한가 종목이었고 카티 치료제 개발 본격화. 사이노스메드는 에이즈 치료제 중국 시판 허가 임박에 고가 13%, 종가 6% 반짝 나왔고요. 얘는 월봉이 계속 역배열로 하락이 나오고 있네요. 신저가 종목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오지 관련주, 디지털 전환 고속도, 오지 특화망, 삼성도 진출을 꾀하고 있다. 카카오도 기업용 오지 사업 진출 소식. 이에 머큐리가 최근에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죠. 머큐리와 지분 관계에 있는 아이즈 비전이 오늘은 또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다음 가스관, 전 세계적으로 LNG 수급 대란, 이에 화상밸브, DK락, 하이스틸, 대동스틸, 동양철강. 화상밸브는 추천주였고요. 태풍 관련주기도 하고 가스 관련주기도 하니까 태풍 수혜가 없더라도 가스관으로 상승할 것이다. 앞에 봤었죠. 다음 신재생, 코오롱 글로벌, S에너지. 코오롱 글로벌은 2조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다. S에너지 전일 지혜 상승이었고요. 태풍 관련주는 재료 소멸 경고 드렸고 예측대로 불행히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우원개발이 어제 가장 크게 올랐다가 오늘 또 가장 크게 하락이 나왔고, 뉴보텍, 사무개발, 자원과환경도 크게 하락이 나왔고요. 다음 개별 종목들, 카페24, 틱톡 유저 10억 명에게 상품을 노출한다. TS 인베스트먼트, 코츠 IPO 추진. 코츠가 상장 시에 기업 가치가 100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TS가 얘한테 투자를 했을 당시에 기업 가치가 200억 수준임을 감안하면 3년 만에 5배 이상인 약 250억 원의 회수 실적이 기대된다. 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 SNC 어제 상한가 종목이었고 오늘 추가 상승 반짝 나왔고요. 코리아 SE도 GP클럽 피인수 소식으로 점상, 그리고 오늘 반짝 나왔고요. 태풍 관련 주기도 한데 태풍보다는 피인수 소식으로 더 강력한 추가 상승이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브리봇은 권리락 강세 나왔고 이제 앞으로 무중일이 가까워지면 하락을 조심을 해야 되겠죠. 하잉크 코리아 외 종목들 한번 개별로 읽어보시고요. 9월 6일 시간의 특징주, 코리아 SE 상한가. 태풍 관련 주기도 하지만 이걸로 계속 상승한다 라기보다는 GP클럽에 피인수되었다. 인수 매각 호재로 점상 후에 또 추가 상승 나오고 시간외로도 반응이 나온다고 보면 되겠고요. 월봉 박스 돌파, 전고점 하나하나 돌파하면서 오버슈팅 나오고 있는 자리, 머리 자리죠. 현재는 초보분들이 건들면 안되는 자리고, 보유자분들이 전량 매도하거나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도 하시는 자리입니다. 초보분들 이런 데서 들어갔다가 손절 못하고 크게
두들겨 맞을 수 있으니까 절대 코리아 SE든 어떤 종목이든 여기서 더 가든 말든 그냥 보내주시고 관심 끄시는 게 좋아요. 지금 오늘의 저가 그리고 점상 가격 5,990원, 오늘의 저가는 6,140원. 이렇게 가까운 가격대죠. 가까운 가격대니까 그냥 세밀하게 보지 않으실 분들은 5,990원 이탈부터 본격적으로 얘가 크게 하락이 나온다 생각하고 매도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갭 하락 배웠죠.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진다. 왜? 여기는 매수 매도세가 없는 빈 공간이기 때문에 갭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여기는 진흙과 같은 공간이라고 했죠. 여기 밟으면 빠르게 훅 빠진다. 빠르게 훅 빠진다. 저항은 당연히 오늘의 고점인 7,450원이겠고요. 여기서 박스를 보여주던가 이탈하고 이제 가짜 반등 주면서 빠르게 제자리까지 빠지는 거예요. G2파워의 최근으로 보면 여기에 갭이 있죠. 갭이 있습니다. 여기가 다 진흙.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지고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진다. 반드시 지켜야 돼요. 훅 빠지죠. 진흙을 밟은 것처럼 훅 빠져요. 그다음 뒤에도 훅 빠지죠. 이렇게 좀 빠르게 빠지는 편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빠진다가 아니라 이 가격을 지키면 상관이 없죠. 지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탈을 하면 빠지고 이탈을 하면 빠지고 이렇게 크게 빠진다. G2파워 같은 경우는 계속 제가 여기서 추천, 여기 추천, 여기 추천, 또 여기 한번 추천했고요. 주요하게 4번 추천했고 현재는 무상증자 약세로 죽어있는 상태네요. 권리락 강세, 그리고 가짜 반등 주면서 무중일이 가까워지면 또 하락이 나온다. 무중일이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왔고요. 9월 5일도 가짜 반등 조심하라고 했죠. 다음 6일 CNS 상한가. 구미 공장 매각 후에 이 차익 기대감에 연일 강세가 나오고 있다. 2차전지 기업 M&A 통한 신사업 성장도 17일에 뉴스가 있었고요. 오늘은 뉴스가 뚜렷하게 없고 과거 뉴스 살펴봤고요. 월봉이 최근에 역배열 저항 나오고 있는 자리 계속 요 라인에서 걸리죠. 최근에도 한번 걸렸고 앞으로도 올라오면 여기서 걸릴 거예요. 3,000원 후반 3,600원 정도 일봉이고 일봉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튀어주긴 하는데 자꾸 윗꼬리가 나오고 있죠. 자, 오늘은 그래도 좀 강하게 마감을 해줬고 그 자리에서 시간의 상한가 나와줬네요. 시간의 상한가로 3,600원 이제 돌파 시도하려고 하는 자리고 3,600원이 아까 앞에 월봉의 역배열 저항이기도 하고 일봉상으로는 241선 초록색깔 선 강력한 1년의 매물대죠. 종가상으로 3,600원 위로 딱 안착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장중에 돌파했다가 종가는 쭉 빠지는 거 말고요. 종가상으로 안착을 3,600원 위로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3,600원, 3,800원, 4,000원 정도 이렇게 단기 저항대 보시면 되겠네요. 지지는 3,000원 정도, 2,780원. 여기 이탈하면 신저가로 가는 거니까 반드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돌파도 실패하고 박스 하단은 지켜준다면 당분간은 이렇게 큰 박스로 움직일 수 있고요. 3,600원 돌파와 3,000원 지지가 중요한 큰 박스 자리. 메디콕스 상한가
FDA 3사항 중인 먹는 인슐린 국내 유통 계약, 오라메드와 독점 계약, 당뇨 치료제 시장 진출했다. 월봉이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죠. 여기 역배열 끊고 여기서부터 쭉 올라와 주고 있고, 월봉상 전고점 강력한 저항대는 15,000원. 일봉은 여기 지지 보여주다가 이탈했고, 그 다음 그 자리에서 저항 이유도 저항받다가 최근에 돌파를 한 자리에서 시간의 상한가가 나왔고요. 지금 바닥 대비 150% 오른 자리에서 또 10% 상승이 나왔으니까 신규 추격은 좀 부담스럽죠. 큰 추세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 추세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이 가능하고,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큰 조정 조심하시고, 그리고 첫 번째 지지는 당연히 내일의 시가가 됩니다. 내일의 시가, 그리고 저가 기준 잡으시고, 이거는 2차 지지가 되겠네요. 조금 더 1차 요거 위로 또 추세선 지지를 잡고 싶으면 요렇게 요거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에코플라스틱 9.5%, 플라스틱 저감, 탄소 배출을 적게, 친환경 박람회를 방불케 한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일정이 9월 2일부터 6일까지 있고요. 모빌리티 경량화에 따른 수혜 전망, 월봉 역배열 끊고 W 반등 나오는 자리, 박스 돌파 자리에서 과거에 추천 반복 추천하고 크게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또 여기도 역배열 끊고 여기서 추천 한번 했고요. 지금은 이렇게 추세 박스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봉 전고점 주요 저항은 4,000원. 이때 한번 재추천했고, 이후로는 추천을 놓쳤네요. 파동이 크게 나와주는 구간이 있고, 최근에는 이렇게 역배열 한번 끊고 박스 주다가 한번 이탈하고 급등이 나왔네요. 자, 일봉상 저항은 월봉이랑 똑같이 4,000원, 그리고 3,600원. 이거는 시간의 상승으로 뚫었고, 종가상 3,600원 계속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4,000원 돌파가 중요하죠. 요 안에서 박스로 좀 움직이다가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방향이 정해지겠고요.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고, 여기를 반드시 뚫고 안착을 해야 되고, 지금 여기는 매물이 별로 없잖아요. 매물이 텅텅 없다가 여기 조금 일부만 있죠. 일부만 있기 때문에 3,600원 위에서는 좀 강하게 여기까지 힘이 비교적 쉽게 붙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요 박스 매매하시면 되는 구간. 다음 서진오토모티브 5%, 자회사가 에코플라스틱이고 지분 관계로 커플링 강세, 월봉이고, 여기 역배열 끊고 슈팅 한번 나왔다가 박스, 그리고 살짝 박스 업그레이드, 다시 박스 내려온 상태에서 전체적으로는 횡보하는 박스 자리라 보시면 되겠고, 일봉 정직하게 121선 부근에서 반등 우상향 나오다가 이탈하고 죽어버렸죠. 이탈하고 죽었고, 이후에 다시 저항대로 바뀐 자리, 이제 5% 상승으로 또다시 121선 안착 시도를 하려 하고 있고, 종가상 3,400원 3,400원을 딱 안착해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여기 최근에 박스 상단 3,400원 안착이 중요하다.
요거 실패하면 계속 이렇게 박스 보여줄 거고, 481선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박스 하단이 요쯤 맞춰질 거예요. 박스 하단 이탈하면 최저가격 2880원까지 내려올 거고, 여기 이탈하면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여기 이탈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오랜 침체 구간이 나올 겁니다. 반드시 박스 하단 지키고 3,400원 안착해야 한다. 다음 에이프로젠 HNG 4.9% 8월 16일에 경영권 매각을 추진한다는 뉴스로 반짝 한번 있었고, 재공시 예정일은 9월 16일. 월봉 역배열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중이고, 동전주죠. 동전주는 쳐다보지 말라. 이렇게 튀어줄 때, 보유자분들은 이렇게 튀어줄 때 본전 안 와도 항상 제가 정리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470원 이탈하면 반드시 손절하시고요. 이제 최근에 121선에서 저항 맞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미래에도 또 121선 맞고 떨어질 확률이 크니까 여기서 분할 매도 하던가 전량 매도 고려해 주셔야 돼요. 지금 단기 역배열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다음 GS글로벌 3.9% 석탄 관련주죠. 석탄 호재가 최근에 있었고, 월봉 역배열 끊고 쭉 횡보하는 형태. 이때도 역배열 끊고 좀 올라왔고, 이때도 역배열 끊고 좀 올라왔고요. 현재는 역배열 돌파 강세 나온 다음에 밥 먹고 똥 싸고 횡보하는 식으로 일봉 이때 밥 먹고 추세 이탈하면서 쭉 역배열, 그 이후에 좀 다시 올라오다가 한번 밀렸고, 현재는 이렇게 또 역배열 잡혀있죠. 최근의 저가 3365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 단기의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이탈하면 이거는 또 요 라인까지 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1선 한번 넣어볼게요. 단기평 21선 가격이 3,700원 정도. 일단 21선 종가 상한 안착 3,700원 위로 딱 종가 마감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은 이제 전고점 라인인 4,000원 위로 올라서는 게 중요하겠죠. 크게 보면 이렇게 박스로 볼 수가 있고요. 다음 금량 2%, 월봉 박스 돌파 전고 돌파하면서 미친 급등이 나왔고, 현재는 초보분들이 건들지 않는 자리죠. 건들면 안 돼요. 하고 싶으면 요거 이탈할 때 반드시 정리한다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요 라인에 들어가서 여기 이탈하면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가짜 반등 주면서 내려올 테니까. 지금 단기 250% 올랐습니다. 250% 올랐던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도 하한가가 나와도 너무나 당연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다. 초보분들이 딱 여기서 이제 추세 타봐야지, 여기서 이탈하면 요거 이탈하면 손절해야지 하고 마음먹고 있지만, 갑자기 장대 음봉이 팍 터져버리면 대응하지 못하고 딱 봤을 때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때 빠릿빠릿하게 대응을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스탑로스를 미리 걸어두던가 이런 자동 매도 기능을 활용하면 이 참사를 막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혹여나 갭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갭 하락이 나온다면 스탑로스 걸어놔도 체결이 안 되거든요. 호가를 건너뛰고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이런 거 따라붙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다. 지지를 잡아 드리자면 14,000원 그리고 13,000원 13,000원 지지가 제일 중요해요. 오늘의 시가 장대 양봉의 시가는 항상 중요한 지지가 되거든요. 그 다음은 요 추세선 지지 보시면 되고요. 요 추세선이 단기 이평 지지와 거의 유사합니다. 50, 15, 20 이렇게 순차적으로 깔려있죠. 단기 이평 이탈마다 대응하셔도 되고요.